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아기 엄마입니다. 친구들이 강력 추천해서 용기 내어 사연 보내봅니다. 저는 초밥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한동안은 초밥을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전 남편이 초밥집을 운영했거든요. 음식은 아무 잘못이 없지만 보기만 하면 전 남편이 떠올라서요. 예전부터 전 혼밥을 잘했어요. 전 남편 가게에도 좋아하는 초밥을 먹으러 거의 매일을 갔습니다. 네, 당연히 혼자서요. 보통 사람들은 날 음식을 자주 먹기 힘들어 하잖아요. 저는 일주일 중 4번, 5번 정도 초밥을 먹었어요. 너무 자주 가니까 남편은 제가 본인을 좋아하는 줄 알았대요. 웃기죠? 그때는 진짜 아무런 감정 없었거든요. 사실 남편의 얼굴도 기억 안 날 만큼 초밥에만 집중했었어요. 어느 날 초밥을 평소처럼 쥐던 남편이 말했어요. 초밥 안 질리세요? 네? 안 질려요. 내일은 다른 거 먹으러 갈래요? 왜요? 내일은 장사 안 하세요? 저랑 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아니요, 저는 초밥 먹으러 온 건데요. 당황해서 얼굴이 벌개진 남편의 얼굴은 정말 웃겼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 모습이 참 순수해 보였죠. 저는 겉으로 새침하게 말했지만 솔직히 속으로는 좀 두근거렸어요. 저 사람 뭐야? 나한테 관심 있나? 의아했어요. 그동안 초밥을 엄청 개걸스럽게 먹었는데 말이죠. 그리고는 상상의 나래를 막 펼쳤죠. 초밥집 사장이랑 결혼하면 평생 맛있는 초밥 먹겠네? 하고요. 저도 참 결혼 전에는 맑고 순진했네요. 그렇게 남편의 초밥은 맛있으니까 고백 아닌 고백은 거절하고요. 뻔뻔하게 저는 계속 가게에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요. 끊임없이 호감 표시를 하더군요. 제가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요. 어쩔 때는 짧은 편지를 주기도 하고요. 맛있는 부위를 더 준다거나 제가 오지 않는 날은 초밥을 퀵으로 보내기도 했어요. 먹는 것 앞에 장사 없는 저를 남편은 그런 식으로 꼬셨네요. 불타는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결국 저는 남편의 정성에 스며들어 버렸어요. 거의 매일 보니 남편과 정이 들었죠.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제가 본인이 해준 음식을 세상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저를 좋아했나 봐요. 물론 결혼 후 남편의 초밥을 자주 먹는 일은 없었어요. 귀찮다고 안 해주더라고요. 당신 13일 안 잊었지? 우리 집 김장하는 날이잖아. 당신도 참. 우리 아빠 생신이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같이 식사하기로 했잖아. 아, 맞다. 장인어른 생신이셨지? 뭐 먹으면 되려나? 사실 나도 아빠도 당신 초밥 좋아하기는 하는데. 야, 그날 아침에 잠시 예약 주문 배달만 하고 문 닫을 거라고. 나보고 또 초밥 쥐라는 거야? 아니, 난 혹시나 하고 말한 거지. 아빠나 나나 당신이 해준 초밥 안 먹은 지도 오래됐고. 그리고 당신 초밥은 항상 제일 베스트잖아. 그냥 말이나 해본 거야. 식당은 내가 알아보면 돼? 근데 나보다 당신이 아는 것 더 많잖아. 내가 알아볼게. 대신 그날 우리 집 잠깐이라도 들러. 시댁 식구들 고생하는데 얼굴이라도 비춰야지. 알겠어. 용돈은 따로 드릴 거니까 간식거리만 사가면 되겠지? 저는 결혼하고 임신을 바로 해서요. 그 해에는 시댁 김장에는 참여를 못했어요. 출산한 해에도요. 그리고 친정 아버지랑 저는 김장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거든요. 언제나 고모들께서 김치를 챙겨주시거나 김치를 사 먹었죠. 사실 아빠랑 저는 김치를 많이 먹는 편도 아니라 김치 없이도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을 정도로요. 김치를 너무 좋아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어떤 김치든 맛있다고 잘 먹습니다. 시어머니 김치가 아니더라도요. 시댁에서 남편 먹으라고 줬던 김치들은 금방 동이 나서요. 제가 매달 남편 먹을 김치를 따로 구매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출출할 때 드시라고 커피랑 빵 사왔어요. 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러고 서 있을 시간 없다. 얼른 옷 갈아입고 오너라. 네? 얘는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뭐라고 서 있니? 바쁘다. 오늘 안에 끝내려면 서둘러야 해. 저기 방에 네 옷 준비해놨으니 빨리 움직여라. 제가 상황 파악을 못하자 시모는 제 등을 떠미셨어요. 신우는 제 딸을 봐준다며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갔고요. 얼떨결에 옷까지 갈아입은 저는요. 아, 잠깐이라도 돕고 가라는 뜻이시구나 했어요. 다행히 아버지랑 약속 시간까지 2시간 정도 남아 있었어요. 저는 중간중간 시계를 확인하면서 열심히 도왔습니다. 절인 배추를 무리하게 들다가 허리를 살짝 삐끗하면서도요. 어머니, 12시인데 이제 가봐도 될까요? 아니, 그게 뭔 소리냐? 아직 한참 남았는데? 오늘 친정아버지 생신이셔서요. 말씀드렸었는데 12시 반까지 만나 뵙기로 해서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예, 너 지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냐? 이때까지 한 번도 김장 안 돕고 김치만 얻어먹더니 지금 너 그게 당연한 건 줄 아냐? 누군 허리가 빠지도록 배추 씻고 절이고 너는 계속 아무 고생 없이 대가 없이 내 김치를 먹겠다 이거니?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조금 서운해요. 제가 임신하고 출산하느라 참여 못한 거잖아요. 일부러 안 한 게 아니잖아요. 난데없이 소리를 질러대는 시모에 저는 놀라서 울먹였습니다. 지금 너 일부러 안 하려 하잖니? 친정아버지 생신이라고 몇 번이나 예, 너 정말 웃긴다. 몇 번 말해. 난 너 못 보낸다. 그렇게 알아라. 아니, 양심 있으면 말이야. 지금부터라도 빠지지 않고 도와야지. 참 어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처음에는 남편이 분명히 얼굴 도장만 찍고 오라 했습니다. 일찍 보내준다고도 말했고요. 결국은 안 보내줘서 아빠는 저를 기다리다가요. 남편이랑 둘이 식사를 하셨어요. 남편도 하필 예약 도시락에 문제가 생겨서 늦었더라고요. 친정아빠는 결국 쫄쫄 굶으시다 오후 늦게 점심을 드셨죠. 너무 속상했는데요. 아빠는 오히려 저를 달래주셨어요. 딸, 이제 엄마다 생각하고 시어머니 말 잘 들어. 아빠 생일이 뭐가 중요하냐? 만약 앞으로 아빠한테 문제 생겼을 때 너한테 가족은 시댁 식구들밖에 없을 텐데 지금 미리 잘 보여야지. 아빠도 우리 딸내미 손맛 엄청 궁금하네. 나는 신경 쓰지 말고 김장 잘 도와드리고 와. 최서방이랑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니까. 아빠, 진짜 미안해. 나랑 나중에 더 맛있는 거 드시러 가요. 김치는 아빠 목 내가 가져갈게. 시모는 김장을 하는 내내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다 하고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시모는 식탁에 툭 던지듯이요. 큰 김치통 하나랑 작은 반찬통 올려놓고 말했어요. 큰 김치통은 내 아들 몫이고 그리고 이거는 네 친정아빠 갖다 줘라. 호랩이니까 이 정도만 있으면 되겠지.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시댁 어른들이 김치를 나누느라 시끌벅적해서요. 제 말은 그대로 묻혔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요. 남편에게라도 말해야 분이 풀릴 것 같았어요. 아니, 어머님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셔? 우리 아빠 보고 호랩이래. 호랩이라니. 게다가 김치도 김장하다가 남은 짜투리 싸주셨어. 뭐? 진짜야? 아이씨, 내가 분명 엄마한테 많이 챙겨달라고 했는데. 남편은 자기 김치만 생각했죠. 아니, 당신 김치는 이거고 우리 아빠 김치는 반찬통에 담아줬다고. 다행이네. 뭐? 다행? 말 다 했어? 내 말을 듣고도 다행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난 우리 아빠 생신도 못 챙겨드리고 하루 종일 네 집에서 개고생했어. 넌 뭐야? 너도 두 손 멀쩡하면서 왜 김장 안 도와? 네가 김장하고 내가 우리 아빠랑 식사했으면 됐겠네. 야, 사실 장인어른 생신보다 중요한 건 김장이야. 우리 집에서는 김장이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사라고. 전부 김치를 엄청 좋아하는데
네가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엄마가 화가 난 거야. 오죽하면 김장 안 시킨다고 거짓말하면서 널 불렀겠냐? 너 설마 알고 있었어? 어머님이 나 김장 시킬 거? 그것도 모르고 난 멍청하게 빵에 커피에 돈만 주고 장창 썼네? 애초에 못 도와드린 대신 계속 김장 비용도 드렸어. 우리가 받은 김치보다 더 많이 드렸어. 올해도 당연히 드렸고 김장비도 주고 김장도 하고. 근데 돌아오는 게 이런 취급이야? 그리고 뭐? 우리 아빠 생신보다 김장이 더 중요한 행사라고? 진짜 너랑 너네 엄마 웃긴다. 어떻게 김치가 사람보다 중요해? 말 같지 않은 소리 좀 하지 마. 어차피 서방이 다 먹는 김치잖아. 아까워? 겨우 하루 고생한 네 노동이랑 김장비가 그렇게 아까워? 당신 참 속 좁다. 그리고 네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 집도 있는 거야. 아마 우리 가족들 생일이었어도 똑같이 김장했을걸? 예외는 없어. 우린 김치를 좋아하다 못해 사랑해. 남편의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징글징글했어요. 새삼 김치 없으면 밥 못 먹는 것도 유난이라 생각 들더라고요. 김치가 그렇게 좋아? 좋아. 그러니까 밥이나 좀 해봐. 흰 쌀밥에 김장김치 빨리 먹고 싶으니까. 그래, 그렇게 좋다는 거지? 알겠어. 미안한 기색도 없는 남편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혹시 옛날 어떤 드라마에서 나왔던 김치 싸대기 아세요? 그 장면처럼 김치를 당장 꺼내 남편 뺨을 휘갈기고 싶더라고요. 저는 분노를 참고 남편이 먹을 밥을 새로 했죠. 맛있다고 신나서 잘 먹더라고요. 남편이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렇게 맛있게 먹는지 저는 두고 보자 했죠. 반찬이 이게 뭐야? 뭐긴 뭐야. 당신이 좋아하는 김치지. 그리고 김치볶음밥. 남편이 초밥 외에는 음식할 줄 모르거든요. 결혼하고부터는 식당 일하는 남편이 안쓰러워서요. 아침 저녁 살뜰히 제가 정성스레 밥을 차려줬어요. 근데 남편 하는 꼬라지를 보니 저도 바뀌어야겠더라고요. 장난해? 지금 어제 일로 복수하는 거야? 복수라니, 너 김치 좋아한다며. 좋아하는 걸 줘도 왜 난리야? 아, 됐다. 말을 말자. 와, 엄청 맛있겠네. 잘 먹을게. 남편은 얄밉게도 엄청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도 열심히 요리해줬어요. 밥 먹어. 당신이 좋아하는 반찬 김치랑 김칫국이야. 이게 진짜 다야? 김치 좋아한다며. 좋아하지. 전날보다 표정은 굳었지만 역시나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반찬은 김치로 고정하고요. 고기 없는 김치찌개, 김치전, 볶음김치, 김치찜, 다양하게 김치 요리를 해줬습니다. 일주일쯤 됐을까요? 제가 묵은지를 씻어서 초밥을 만들고 있었어요. 남편이 뒤에서 울면서 싹싹 빌더라고요. 미안해. 잘못했어. 여보야, 그러지 마. 나 이제 김치 못 먹겠어. 자기 김치 사랑한다며 마음이 벌써 변한 거야? 김치보다 사람이 당연히 중요하지. 아버님 생신이 당연히 중요하지. 난 앞으로 시댁 김장할 때 절대 안 가. 다음 김장 때는 당신이 해결해. 약속해. 응, 약속할게. 그렇게 저는 김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실 그때도 잠깐 이혼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김치 때문에 이혼했다고 하면 웃기잖아요. 그래서 꾹 참았던 것도 있습니다. 남편의 여동생은 저랑 나이차가 2살이었어요. 비슷하게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서요. 제 딸이랑 시조카가 동갑이었죠. 신우는 어느 날부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저희 집에 왔어요. 새언니, 요새 보니까 공동 육아가 유행이래요. 공동 육아요? 네, 애기들도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있는 게 좋대요. 엄마들끼리 번갈아 가면서 육아 분담을 하면 스트레스도 덜하고요. 아, 그래요? 저도 몇 번 들은 것 같아요. 그쵸?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제가 왔잖아요. 육아 동지, 잘 부탁합니다. 네, 아가씨 저도 잘 부탁해요.
그때까지는 그런 신우가 귀여웠어요. 많이 힘들어서 우리 집에 왔구나. 나도 힘들었는데 서로 힘이 되겠네 하고요. 신우도 저도 엄마로서 모든 게 처음 하는 경험이니까요. 하지만 공동 육아는 같이 하는 건데 신우의 밥도 제가 차리고요. 아이 둘도 제가 전부 돌봤습니다. 제가 밥을 차리면 설거지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드러누워 자더라고요. 저도 피곤하거든요. 제 딸 재우고 나면 단 20분이라도 눈을 붙였었는데 신우와 시조카 덕분에 아예 쪽잠도 못 잤어요. 그렇게 매일같이 찾아오는 신우 덕에 저는 살도 엄청 빠졌습니다. 신우는 큰애 한 명 추가로 키우는 기분이 들었어요. 도합 3명의 아이를 케어하니 몸이 나만 할 리가 없죠. 아니, 집안꼴이 이게 뭐야? 당신 요즘 해도 해도 너무한다. 여보, 그게 아니라 설거지 또 안 한 거 봐. 뭘 도대체 얼마나 먹은 거야? 나도 노력하고 있어. 근데 너무 힘들어. 그거 내가 먹은 게 아니라 아가씨가 먹은 거야. 내일부터 아가씨 우리 집에 못 오게 해. 뭔 소리야? 아가씨 말이야. 아마 나보다 어리니까 지금 더 힘들 거야. 육아도 살림도. 근데 그렇다고 나한테 다 맡기면 안 되잖아.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말 못했는데 아가씨 매일같이 우리 집 왔어. 다 큰 성인 내가 아침 점심 다 해먹이고 애들도 내가 다 케어했어. 공동 육아하자면서 찾아와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고. 그때 세상이 핑 돌더라고요. 네, 그렇게 쓰러져서 응급실에 갔어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밉게 말하더라고요. 아주 고생은 혼자 다 하지?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야. 집에 있으면서 뭐 그렇게 힘들다고. 아까 제대로 못 들었니? 네 동생 더는 우리 집 못 오게 해. 네가 안 막으면 나 진짜 집 나갈 거야. 남편은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목이 메이고 울컥했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그렇게 수액을 맞고 몸은 좀 괜찮아졌고요. 피곤이 너무 쌓여서 쓰러졌다더라고요. 신우도 남편이 말했는지 다행히 안 오더라고요. 그렇게 딱 사흘 지났어요. 띵동 소리에 등골이 서늘하더라고요. 평소처럼 신우가 시조카를 데리고 집에 온 겁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아가씨, 저 쓰러진 거 못 들으셨어요? 제 말은 안 들리는지 신우는 잠시만요 언니? 하고 통화를 받더라고요. 저는 시조카가 울든지 말든지 신우가 배고프든지 말든지 신경 끄기로 했습니다. 딸 낮잠을 재우려는데 신우가 다시 집을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드디어 정신 차렸나 했죠. 그런데 시조카는 제 집에 덩그러니 놓고 갔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어요. 전 신우한테 곧바로 전화를 걸었죠. 아가씨. 언니, 저 친구들이 갑자기 불러서요. 언니 귀찮게 안 할게요. 밖에서 얼른 밥 먹고 돌아올게요. 아니, 아가씨. 신우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 전원을 아예 끄더라고요. 한 번은 참기로 했어요. 홀로 육아하면서 얼마나 놀러 가고 싶은지 저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가씨는 2번이나 같은 행동을 반복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이나 고맙다는 말도 전혀 하지 않고요.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신우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아가씨, 이건요. 아가씨가 말한 공동 육아가 아니라요. 나 혼자 독박 육아하는 거잖아요. 저도 힘들어요. 제 딸 보는 것도 버겁다고요. 왜 툭하면 아가씨 자식을 나한테 두고 가냐고요. 그러니까 새언니, 왜 남매 사이를 이간질해요? 오빠한테 나 못 오게 하랬다면서요. 그 대가예요. 뭐라고요? 진짜 보자 하니까. 새언니 더 할 말 있어요? 그럼 또 전처럼 오빠한테 하면 되겠네요. 끊을게요. 적반하장, 건방진 신우의 태도에 저는 기가 찼습니다. 남편에게 화내니까요. 남편은 또 지 여동생 편만 들더라고요. 대수롭지 않게요. 아니, 근데 그럴 수도 있지. 안 그래? 친구가 갑자기 연락 왔다잖아. 앞으로 너도 그래, 눈치 보지 말고. 반대로 네가 약속 생겼다 해도 내 동생은 다녀오라고 할걸? 너도 똑같이 그래 보던지. 저는 말이 안 통하는 이 남매를 어떻게 할까 싶었어요.
제 딸을 맡기기에는 신우하는 행동이 너무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또 찾아온 신우를 보고 저는 독한 마음을 먹었어요. 새언니, 화장실 좀요. 그 말에 저는 곧바로 제 핸드폰이랑 지갑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딸이 눈에 밟혔지만요. 저는 막상 갈 곳도 없어서 집 바로 앞 카페에 갔어요. 그렇게 딱 1시간이 흘렀을까요? 너무 불안해서 다시 집으로 들어갔죠. 아가씨? 제가 조심스레 부르자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불어있는 신우가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좀 정신을 차렸나 보다. 이 정도면 내 마음을 이해했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익숙한 목소리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갑자기 튀어나온 시모에 깜짝 놀랐죠. 저는 차분히 상황 설명을 하는데 가만히 듣던 시모가 제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제 딸과 시족하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놀라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신우이는 자기 아들만 챙기더라고요. 제가 딸을 안아주려 하자 시모 저를 막았어요. 그리고 거칠게 밀쳐냈어요. 얘, 버리고 나갈 때는 언제고 어디 안으려 들어? 어머니, 지금 다 상황 들으셨는데도 저한테만 뭐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죽했으면요. 어디 바락바락 대들긴? 정말 하는 행동이 무식하고 못 배워먹은 티가 나.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았어야 알지. 아니 엄마 없이 자란 티를 너무 내는 거 아니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애들이 울고 자지러져도 시모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정말 열심히 키우셨거든요. 어디 가서 그런 말 안 듣게요. 저도 어디 모난 구석 없이 잘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런데 시집 와서 시모에게 이런 말을 듣다니 수치스럽고 섭섭했죠. 시모와 신우는 제가 계속 악을 쓰자 돌아갔어요. 밤이 되어서야 남편을 붙잡고 억울하다고 울면서 말했죠. 어머님이 엄마 없이 자란 티난데 나보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셔? 잘못은 아가씨가 먼저 했는데. 애초에 애 2명 보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 일이야. 네가 너무 찡찡거려서 나까지 스트레스 받아. 우리 엄마 갑자기 잘하는 너한테 시집살이 한 것도 아니고 다 너 하는 행동 때문이잖아 다. 그러게 왜 사서 내 동생이랑 불화를 만드냐? 저는 머리에 돌을 맞은 것처럼 멍했어요. 이곳에 제 편은 단 한 명도 없구나. 얼른 이 끔찍한 곳을 벗어나야겠다 싶었죠. 저는 남편 가게가 쉬는 날려 새벽같이 일어나 미리 싼 짐을 챙겨 친정으로 갔습니다. 아직 어린 딸이 걱정됐지만 일부러 두고 갔죠. 육아가 얼마나 힘든 건지 몸소 느껴봤으면 했습니다. 친정 아빠는요, 딸내미가 새벽부터 연락 없이 와서 많이 놀라셨죠. 자초지종을 얘기하니 아빠는 한동안 침묵하셨죠. 아빠께서는 평소에는 한없이 다정한 분이신데요. 직업 군인이셨어서 화나면 엄청 무서우세요. 얼마 안가 제가 없는 걸 확인한 남편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가 대신 받으셨죠. 자네 무슨 낯짝으로 내 딸한테 전화를 걸었나? 네? 장인어른 그게... 난 내 딸 그 집으로 못 보내네. 자네 딸은 자네가 알아서 키우게. 자네 동생이나 자네 엄마한테 키워달라고 하던가. 잘못했습니다, 장인어른. 오해가 있으십니다. 오해는 무슨... 끊게. 남편은 또 시모를 호출했는지요. 곧바로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연히 안 받았어요. 그렇게 며칠 친정아빠 집에서 평온하게 지냈어요. 삼시세끼 아버지가 해주시는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요. 그러고 보니 우리 딸 살이 너무 빠졌다. 진작 아빠한테 말하지. 아니야, 이건 다이어트 한 거야. 에휴, 하늘에서 엄마가 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아빠랑 엄마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내 딸 행복이 제일 우선이야. 이혼하고 싶거든 언제든 말해. 아빠가 다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까. 오, 말만 들어도 아주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남편이 딸을 안아들고 찾아왔더라고요. 인터폰으로 보는 딸 얼굴만 봐도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며칠 안 봤다고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옆에 시모 같이 왔더라고요. 얼마나 싫으면요. 나오려던 눈물이 쏙 들어갔어요. 사돈 양반한테는 미안하게 됐네요. 별거 아닌 일 친정까지 번지게 해서요. 지금 미안하신 거 맞으십니까? 예? 시모는 꼭 시비를 걸듯이 말했거든요. 아빠의 단호한 목소리에 시모는 눈을 커다랗게 뜨더라고요. 험악한 아빠의 표정을 확인했는지 주춤하고요. 아니, 그게 글쎄 사돈 어른 무조건 딸내미 편만 들면 안 돼요. 전후 사정을 다 들어봐야 합니다. 전후 사정 다 들어보니 내 딸은 잘못한 게 없던데요. 자네가 말해보게. 내 딸이 뭘 잘못했는지. 아니, 그러니까 사돈 어른,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사돈이랑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자네, 내 딸 울릴 거면 당장 이혼해. 그러자 시모가 말했죠. 아니, 소녀딸도 엄마 없이 키우고 싶으세요? 저희 아빠가 가장 약해지는 부분이었죠. 저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어머님, 어떻게 저희 아버지 앞에서까지 저번부터 계속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저 엄마 안 계신 게 그렇게 싫으면 처음부터 결혼 허락하지 마시지 그러셨어요. 어머, 제 하는 것 좀 보세요. 눈 부릅뜨고 시엄마한테 따지는 모습 보시라고요. 사랑받을 짓을 해야 예뻐해주죠. 아니 저러는데 어떻게 좋게 지내겠냐고요. 답답해라 원. 친정엄마라도 계셨으면 절대 이렇게 교육 안 했겠죠. 어머니, 당장 나가세요. 우리 아빠 집에서 다 나가라고. 저는 딸을 안아들고 남편과 시모를 쫓아냈습니다. 그런 저를 친정아빠가 말리시는 것도 더 속상했어요. 다시는 안 돌아가. 아빠 왜 기죽어? 멀쩡히 부모 다 살아있는 저 사람보다요. 아빠 혼자 키운 내가 훨씬 더 잘 자랐다고요. 그 분노와 슬픔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다른 손님이 찾아왔거든요. 실례합니다. 계십니까? 누구세요? 어머, 아버님, 시아버지셨어요. 무역 일을 하시는 시아버지께서는요, 1년에 2번 한국에 오시고요. 대부분 타국에서 지내세요. 한 번 오시면 2달 정도 한국에 지내다 가세요. 사돈어른,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데 좋은 모습 못 보여드려 죄송하네요. 아닙니다. 집안에 가장이 없어서 미쳐 돌아가는지 모르고 제가 죄송하지요. 그동안 못 본 손녀딸 얼굴 보고 싶은데 없어서 물어봤더니 싸워서 친정에 있다고 하더군요. 며느리 귀한 줄 모르는 시어머니의 그 아들까지. 제가 눈물 쏙 빼도록 혼을 냈습니다. 그리곤 바로 달려왔죠. 뭘 어떻게 했길래 착한 며느리가 친정에 와 있나 싶었죠. 전후 사정은 자세히 못 들었는데 아가, 괜찮으면 내게 말해주겠니? 저는 시댁 식구들 중에도 제 편이 있다는 걸 깜빡 잊고 있었어요. 자주는 못 봬도 처음부터 아버님은 절 너무 아껴주셨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시아빠의 말에 눈물이 먼저 터져버렸습니다. 저는 꽤 오랫동안 아무 말도 못했죠. 별다른 말 없이 친정아빠와 시아빠가 괜찮다고 달래주셨습니다. 겨우 입을 땐 제 말을 듣고 시아버지는 길길이 날뛰셨어요. 저희 아빠보다 더요. 저희 남편은 재산이 그리 많지 않지만요. 시부는 돈이 엄청 많으세요. 하지만 자식들에게도 부인에게도 돈을 잘 안 쓰세요. 딱 한 가지씩만 지원해 주셨죠. 시모는 생활비 명목으로 카드, 남편은 초밥집 건물, 신우는 신혼집 아파트를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은 시부 말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사람들이에요. 시부의 호출에 순식간에 남편과 신우, 시모가 왔더라고요. 당신 카드 일이네. 요즘은 골프가 재미없나 봐? 갑자기 여기까지 불러서 무슨 소리시람? 아니 당신 왜 그래요? 아니 당신이 며느리 괴롭히는 재미에 사는 것 같아서 옆편 애들이랑 하는 골프랑 쇼핑은 이제 흥미가 없어 보여. 아니에요. 큰일 날 소리 하네. 요즘 세상에 며느리를 누가 괴롭혀요? 그치 새 얘기야?
저는 대답 없이 쭈뼛거렸어요. 그러자 시모 눈이 또 희번득 하더라고요. 저 눈빛 봐. 아주 며느리 잡아먹겠네. 아이고, 아니에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시모는 바로 겁먹어서 땅에 엎드리더라고요. 친정아빠와 저는 눈앞 광경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독했던 시엄마가 약한 모습을 보여서요. 그리고 너. 예, 아빠. 시부는 곧바로 시누이를 불렀습니다. 애 키우는 게 힘드냐? 네? 아, 그게 아니라요. 난 좋은 마음에 언니한테 갔는데요. 언니가 오빠 집으로 오지 말라잖아요. 공동육아하면 얼마나 좋은데요. 서로 좋은 건데. 공동육아? 네, 그게 뭐냐면요, 아버지. 입 다물지 못해? 네, 말씀하세요, 아버지. 공동육아한 거 맞냐? 네? 공동육아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근데 언니가 내 맘도 몰라줘서 너무 미웠어요. 잘못했어요. 으이그, 꼴도 보기 싫다. 너 아파트 도로 내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언니,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아가씨도 깨갱해서는 시모 옆에 무릎을 꿇었죠. 남편은 이미 시부가 부르기도 전에요. 무릎을 꿇고 기다리더라고요. 네가 제일 못됐고 제일 못났어. 아냐? 네, 아버지, 맞습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너는 말이야, 아주 치사해. 혼자 살겠다고 엄마 동생 버리고 먼저 무릎을 꿇어? 새애기한테도 어떻게 했을지 뻔하다 뻔해. 아버지, 부부 문제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런 비굴한 모습은 처음 봤어요. 쌤통이었죠. 남편과 시모, 시누는요,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더라고요. 저랑 친정아버지는요, 시아빠가 편들어주고 대신 화내줘서 못 이기는 척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제 딸이 아직 많이 어려서 덜컥 이혼하자니 그것도 무섭더라고요. 하지만 시부는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네 편이다. 나는 무조건 선한 사람 편이야. 그러니까 힘들면 바로 내게 말하거라. 이혼도 도와주마. 그렇게 폭풍 같은 일들이 지나고요. 제 생일을 앞두고 있었어요. 저는 아직 남편이랑 서먹하기도 하고요. 결혼하고 친구들을 자주 못 만나기도 해서요. 이번 생일은 친구들이랑 호텔 뷔페를 예약했습니다. 웬일로 남편은 쉬는 날이라고 아이까지 봐주기로 했어요. 그래도 시아빠 덕분에 조금은 바뀌었다 생각했습니다. 아빠, 서연이 안 봐줘도 돼요. 그이가 봐준대요. 그래? 아빠가 봐줘도 되는데. 아빠도 그날 약속 원래 있었다면서요. 잘 됐지 뭐. 그런데 생일 당일날. 어떡하지? 단체 손님 때문에 안 되겠는데? 뭐야, 쉰다며. 나보다 단체 손님이 더 중요해? 아니, 돈 때문이 아니라 그 회사 사람들 거의 전부 단골이라서 거절하면 이미지 나빠진단 말이야. 매출 떨어진다고. 아니, 왜 되려 나한테 성질이야? 나한테 약속하지나 말던가. 그럼 내 이미지는? 친구들한테 뭐라고 해? 장인어른한테 서연이 맡겨. 아니, 자기는 어린애도 아니고 생일이 그렇게 중요해? 결혼을 했으면 내조를 할 생각을 좀 해라. 내가 나조차고 이래? 당신이랑 서연이 먹여 살려야 할 거 아니야. 아빠한테는 당신이 봐준다고 해서 이미 괜찮다고 했단 말이야. 당신이야말로 생일 1년에 한 번인 거. 그것도 이런 취급해야 돼? 으이그, 상황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야,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전화해봐. 나랑 싸워서 해결될 일 아니잖아. 몰라, 나 늦었어. 지금 나가야 돼. 신랑은 책임감 없이 그렇게 나가버리더라고요. 아빠께 전화하니 아빠도 약속 때문에 멀리 계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아빠의 말에 저는 몸이 굳었어요. 최소방은 참 장인에 이어 부인 생일까지 못났다.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녁에는 온다니? 절대 배달로 식사 때우지 마라. 귀하디 귀한 너 태어난 날인데 본인 가게 손님 식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말이야. 아빠, 혹시 내가 모르는 게 있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혹시 너한테까지 그럴까봐 말해야겠다. 너 저번에 시댁에서 김장한 날 말이다. 응, 아빠 생일이셨잖아.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더니 배달 삼겹 시켜주더라. 구워주는 것도 아니고 귀찮아서 배달 삼겹 시켰다고 당당히 말하더구나. 뭐? 열받아서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감히 장인어른 생신날 배달 삼겹살을요? 제가 한 번은 임신하고 너무 덥고 입덧이 심해서요. 삼겹살 먹고 싶다고 구워달라는 남편한테요. 배달 삼겹이라도 먹으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노발대발 화냈었거든요. 하늘 같은 서방한테 배달 삼겹이 말이 되냐고요. 그래놓고 장인어른 생신날 어디 가게에 모신 것도 아니고 집에서 배달 삼겹이라니. 당장 가게에 찾아가 머리채를 다 뽑고 싶더라고요. 저는 냉수를 들이키곤 겨우 진정했습니다. 우선 친구들끼리 뷔페에 가라고 연락했어요. 딸이 부쩍 칭얼거림이 심해서요. 뷔페 가면 저도 친구들도 제대로 못 먹을 거 알았거든요. 게다가 남편 일까지 더해져 제 목구멍은 이미 닫힌 상태였죠. 제가 미안하다고 하니 친구들은 자기들도 안 가겠다고 버텼어요. 맛있는 거 사서 저희 집으로 오겠다고요. 저는 오히려 친구들이 뷔페 안 가는 게 더 속상했어요. 그래서 꼭 저 대신 예약한 뷔페 먹고 오라고 신신당부했죠. 너희 안 먹고 오면 말이야, 나 문 안 열어줄 거야. 나 때문에 안 먹고 오면 나 더 비참해. 그니까 맛있게 먹고 인증샷까지 보내? 난 저녁에 신랑이랑 먹으러 가기로 했단 말이야. 응? 이 기집애가 진짜 고집은 세서. 알겠다, 알겠어. 그럼 금방 먹고 갈게. 조금만 기다려. 네가 좋아하는 초밥집에서 초밥 왕창 포장해 갈 테니까. 전화를 끊고 제 처지가 너무 처량해서 슬펐어요. 괜찮다고 하지만 속상한 마음은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얼마 안 가 친구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 너희들 진짜 나 신경 쓰지 말고 먹으라니까. 소연아, 너 남편 오늘 일 갔다고 했지? 응? 아, 갑자기 근처 회사에서 단체 예약했거든. 그 사람들이 워낙 단체로 단골들이라 거절할 수 없어서. 근데 왜 여기 있지? 어? 뭐라고? 아, 야, 바꿔봐봐. 내가 말할게. 또 다른 친구가 씩씩거리며 전화를 바꿔봤더군요. 야, 저 미친. 네 남편 왜 여기 있냐? 네 시엄마도 보이더라? 너 빼고 단체로 룸에서 식사하고 있네. 내가 가서 깽판 놓을까? 룸은 예약해야 하잖아. 지들끼리만 맛있는 거 먹고 뭐야 저것들 진짜? 야, 잠시만. 일단 모르는 척 해줘. 내가 남편한테 전화해볼게. 저는 곧장 친구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계속 전화를 수신거부로 넘기더라고요.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바쁜데 왜 자꾸 전화질이야? 내가 도와주러 갈까? 뭐? 뭔 소리야 갑자기? 서연이 아빠가 봐준대. 바쁘지? 내가 자기 도와주러 갈게. 야야야, 오지 마. 왜? 오지 마. 오늘 분위기 보니까 중요한 업무 얘기도 하시고 프라이빗한 식사라 너 오면 불편할 거야. 그래? 끊어라. 전화하지 마. 사시미 뜨다가 나와서 받았잖아. 그래. 사시미 조심해야지. 마음 같아서는 사시미 들고 찾아가고 싶었어요. 대신 저는 다른 걸 품에 쥐고 호텔로 향했죠.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해줄까? 소연아, 너 대신 우리가 따져줄까? 야, 소연, 너한테는 이 언니들이 있어. 기죽지 마.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리고 나도 가만 안 둬. 저것들 뭔 사정이 있던 간에 감히 내 친구한테 이런 취급을 하다니. 제 친구들은 제각기로 저 대신 분노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시댁의 만행들 친구들도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한 명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죠. 나 괜찮아. 내가 할게. 어디야? 친구들이 가르쳐준 룸의 문을 열었더니요. 남편은 귀신을 본 것처럼 비명을 질렀어요. 깜짝이야. 당신 뭐야? 신우는 물을 마시다 사례가 들렸고요. 시무와 신우는 제 눈을 피했어요. 여기 오늘 제 생일인 거 모르시는 분 계세요? 야. 남편이 제게 꽥 소리를 지르자 친구들이 나타났죠. 나가서 얘기해. 그리고 뒤에 누구야? 안녕하세요. 결혼식에 뵙고 처음 뵙네요. 왜 애한테 소리를 질러대요? 친구들은 제 양쪽에 보디가드처럼 섰어요. 신우는 친구들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웃겨 진짜. 새언니, 지금 이건 뭔 상황이에요? 오늘 저 결혼 기념일이거든요? 왜 갑자기 나타나서 깽판 쳐요? 참나, 남의 잔치에 친구들까지 끼고 와서는 참 끼리끼리 논다. 저는 남편을 노려봤죠. 집 가서 얘기하자. 어? 약속 파토낸 것도 화가 나지만 거짓말까지 하면서 굳이 생일인 나 빼고 여기 있는 이유가 뭐야? 당신 진짜 최악이다. 내가 싫다 했어요. 내 기념일이잖아요. 이런 날까지 언니 얼굴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너무 꼴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오빠한테 혼자 오라고 했어요. 그게 뭐, 그렇게 잘못이래요? 선 넘는 행동하지 말고 친구들이랑 꺼져요. 어머, 태연이한테 말하는 꼴하지 마. 진상짓 다 하더니. 제 친구들이 한마디씩 비난하자 신우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군요. 남편은 질린다는 얼굴로 제게 말했어요. 야, 우리가 아무리 결혼했어도 모든 자리에 네가 낄 수는 없어. 안 창피해?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인데 친구들까지 데리고. 이만 다들 가주시겠어요? 나는 네 부인이잖아. 난 네 사람이잖아. 근데 너가 날 안 챙기면 누가 날 챙기니? 내 생일까지 이랬어야 했어? 우리 아빠도 모자라서. 장인어른은 참 어른답지 못하게 또 그걸 너한테 일렀어. 네 성격 알면서. 아, 너네 집 진짜 질린다. 저희 아빠께도 모욕감을 준 남편, 더 이상 참을 수 없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챙겨온 선물을 남편 머리에 그대로 부었습니다. 내 마음이야. 니네 식구들이랑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남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김치 국물이 흘러내리자 시모와 신우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흘러내리는 매콤한 국물 때문에 남편은 눈을 쉽게 뜨지 못했죠. 물티슈 없어? 눈 따가워. 당신 정말 돌았어? 돌았지. 마음 같아서는 여기 앉은 모두한테 뿌리고 싶은데 나랑 내 친구들한테 튈까봐 참은 거야. 너랑은 이혼이야. 이 말 꽤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내뱉으니 시원하다 아주. 저는 그렇게 친구들이 도와줘서요. 아기 짐과 제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 아빠는 저랑 친구들을 보고 놀라고 상황을 듣더니 탄식했어요. 친구들은요, 남편이 친정 아빠께 배달 삼겹을 시켜준 걸 알고 대신 멋진 계획을 세워줬어요. 그 다음 날까지 시댁에서 별다른 연락이 안 왔습니다. 남편도요. 저는 시아버지께 전화를 곧장 드렸죠. 아버님, 곧 생신이잖아요. 다시 출국하시기 전에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시아버지를 친정에 초대했습니다.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고요. 영문도 모르고 시댁 식구들은 아버님 따라 친정으로 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또 기분이 풀린 줄 알았나 봐요. 여보, 아버지 생신 미리 챙겨줘서 너무 고마워. 시모랑 신우는 내 눈치를 보느라 눈알만 요리조리 굴리더군요. 친정아빠도 어서들 드시라고 시댁 식구들을 맞이했어요. 거실 바닥에는 배달 삼겹을 미리 깔아놨습니다. 시아버지 빼고 모두가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아버님, 편하게 드세요. 이게 무슨 일이니, 아가? 남편은 잘못을 아는지 본능적으로 무릎 꿇었습니다. 보아하니 시아빠한테는 말하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남편은 하늘이 무너진 얼굴로
고개를 계속 저었어요. 아, 아버님, 친정아빠께서 엄청 맛있게 드셨다고 해서요. 아버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주문했죠. 아니, 제가 시댁에서 김장하는 날 아빠 생신이셨거든요? 어머님께서 집에 절대 못 보내준다고 하셔서요. 남편이 대신 아버지 모셨는데, 글쎄, 이 배달 삼겹으로 대접했다네요. 그리고 김치도 필요하시죠? 이거는 전에 어머님이 챙겨주신 김장하다 남은 짜투리예요. 저희 아빠 드시라고 특별히 찌꺼기만 챙겨주셔서요. 안 먹고 아껴놨어요. 삼겹살이랑 드시면 딱이겠네요. 제 말에 시아빠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사돈어른, 혹시 골프 치십니까? 실례지만 골프채 하나만 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더 좋은 걸로 사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또 바닥과 한 몸이 됐습니다. 아이고 여보, 그럼 안 돼요. 다 죽어요. 나 창피해서 너거들이랑 못 살겠다. 오늘 끝장 보자. 다행히 저희 아빠는 골프를 치지 않으셔서요. 친정집에 골프채 같은 건 없었어요. 대신 시부는 말로 모두를 제압하셨어요. 세아가 이혼해라. 제발 내 아들이랑 이혼해다오. 저런 파렴치한 놈은 일찍이 헤어져야 한다.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사돈어른. 시부가 무릎을 꿇자 신우도 놀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친정아빠가 시부를 일으키려 해도 절대 안 일어나시더라고요. 남편과 신우 그리고 시모는요. 저와 친정아빠께 손이 발이 되도록 아주 싹싹 빌었습니다. 눈물 콧물 보이면서까지요. 그제서야 시부는 일어나셨어요. 그렇게 남편과는 잘 이혼했습니다. 시아빠가 다 도와주셨어요. 베이비시터도 구해주셔서요. 저 회사도 다시 다니고 있어요. 양육비는 따로 남편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시부가 양육비 안 보내면 자기 건물에서 쫓아낼 거라고 으름장 놓았대요. 따박따박 약속한 날짜에 입금 잘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 시댁 식구들, 시모는 시부 카드 뺏기고요. 제 전 남편, 아들이랑 같이 산대요. 원래 살던 시부 집에서도 쫓겨난 거죠. 그리고 아버님 건물이라 남편이 가게 월세도 안 냈었거든요. 이제는 월세 낸다네요. 저랑 살던 신혼집도 뺏기고요. 신우는 시아빠가 해주신 아파트를 원래 몇 년 뒤에 증여받기로 했었는데요. 시아빠가 절대 못 주겠다고 당장 나가라고 해서 빌고 빌어서 월세 내면서 살고 있대요.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시부가 신우 남편에게 투자하기로 했던 사업 자금도 안 해주신대요. 시부는 요즘도 전화 와서요. 그렇게 시댁 사람들 소식 전하며 손녀 안부도 물으세요. 시부는 멀쩡한 한가정 파탄낸 죗값 잘 치르고 있다고 항상 저를 달래주셔요. 피가 섞인 것만 가족이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시부도 어머니 없이 자라셔서 제가 항상 애틋하셨대요. 계속 제 편이셨던 시부 덕에요. 제가 그나마 정신 차리고 사는 것 같아요. 지금은 다시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결혼해서 예쁘게 잘 사는 분들도 물론 많지만 요새는 옛날보다 이혼 가정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사연 라디오를 듣다 보면 제 남편만큼이나 파렴치한 인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오늘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어 사연 보냅니다. 저는 친정아버지께서 의사셔서 어렸을 때부터 꽤 풍족한 집안에서 컸습니다. 주변 보면 가진 게 많지 않아도 화목한 집안들 많잖아요. 저희 집은 남들이 보기엔 부유했지만 화목한 집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병원에 계시는 시간이 더 많았고 휴일에는 본인 시간을 보내시기 바쁘셨거든요. 친정 어머니께서도 바쁘시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부모님과의 관계는 클수록 더 서먹해져만 가더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독립도 남들보다 빨리 했고요. 부모님을 보면 저도 제 인생 스스로 살 길 얼른 찾아야 할 것만 같았거든요. 저는 젊었을 때 시작한 의류 사업이 잘 자리 잡아서 현재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배를 고를 걱정 안 해도 되지만 초반에는 참 궁핍했고 많이 삐그덕거렸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부모님께서 절 지원해 주시는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사업하는 걸 탐탁치 않아 하셨거든요. 너 말이 사업이지 다른 사람들이 딸내미 뭐 하냐고 물을 때마다 내 속이 뒤집어진다. 옷 장사한다고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아. 내가 너 보고 나처럼 의사가 되라는 무리한 부탁했냐? 적당히 있어 보이는 직업 가지고 있다가 적당한 집안 남자랑 결혼하면 되는데 넌 왜 사서 고생을 해? 가끔 연락하는 아버지께서 그렇게 폭언 아닌 폭언을 하시면 저는 자존감이 바닥쳐서 꽤 오랫동안 마음앓이했어요. 어머니께서도 다를 바 없으셨죠. 너는 기집애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아버지 속을 뒤집니? 집에서 가만히 공주처럼 있으면 될 걸 말이다. 형제 자매도 없어서 고스란히 우리 재산 다 물려줄 텐데 어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돌아다녀? 가장 가까운 가족이 저를 비난하는 건 참 힘들고 모진 일이었습니다. 그걸 다 버티고 어엿하게 제 사업을 키우자 그제서야 어머니께서는 인정해 주시더군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끝까지 저를 못마땅해 하셨어요. 아버지께선 몇 년 전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서 배웠던 아버지 지인분들을 통해 그래도 아버지께서 절 사랑하셨다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딸이 혼자 앞가림 잘한다며 제 사업도 자랑하셨다네요.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저한테 잘한다고 직접 말씀해 주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조금 속상했습니다. 그런 가정 환경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는 훗날 제 가정을 정말 잘 꾸리고 싶다는 욕심이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다 저는 가난한 집 어느 아들과 사랑에 빠졌어요. 제가 조건을 따진 게 아니라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이 자기를 칭한 말이에요. 아는 분 통해서 선을 보다가 남편을 만났거든요. 저는 가난한 집 아들입니다. 네? 초면에 좀 당황스러우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제 허물만 보고 다가오는 여자들이 많아요. 하지만 제 알맹이를 보고 도망가기 일쑤죠. 제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저희 집이 잘 사는 건 아니니까요. 그동안 상처받았던 일이 많으셨나 봐요. 세아 씨는 어떤 분이세요? 저요? 저야말로 아버지께서 의사셔서 제 허물만 보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았죠. 유복하게 자라셨겠네요. 저랑은 완전히 다른 가정 환경에서 자라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저희는 이야기를 몇 시간이나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도 체감이 안 될 정도로 배고픔도 잊은 채 서로의 이야기에 빠졌습니다. 저희는 점심쯤 만나서는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저는 무조건 가족이 1순위라서 나중에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제일 하고 싶은 건 다 같이 야구장 가기? 주말 소풍? 등산? 소박하지만 이런 것들이 제 로망이네요. 세아 씨는요? 저도요. 전 어렸을 때 그런 기억들이 별로 없거든요. 도시락 싸서 등산 가는 건 안 해보셨어요? 네, 다들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해서요. 한 지붕 아래에 사는 가족인데 시간 맞추기가 어렵다고요? 그럼 이번 주말에 저랑 등산 가실래요? 도시락은 제가 쌀게요. 안 그러셔도 돼요. 바쁘시잖아요. 현수 씨 힘들어요. 아님 주말에 식사나 한 끼 할까요? 아니요, 전혀요. 일이 바쁘고 힘든 거죠. 세아 씨 만나는 건 오히려 저한테 힐링일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다정한 남편에게 스며들었고 결혼 후에도 남편은 한결같았습니다. 하지만 시모와 시동생과는 한 가족이 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결혼하고 보니 시댁 식구들과 가족같이 지내는 분들이 정말 존경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기운이 팔팔하시고 어디 아픈 곳 하나 없으신 아주 건강한 분이셨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곁에서 보니까 따로 운동도 안 하시는데 건강은 정말 타고나신 것 같아요.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잔병치레 하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머님 닮아서 그이가 튼튼한 거였네요. 내가 아들들한테 줄 건 없다지만 유전자 하나는 기가 막히게 물려줬지. 암 그렇고 말고. 건강이 제일 큰 자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미 돈 주고 못 살 자산 그이한테 물려주신 거죠. 그런데 어머님, 혹시 운동 삼아서 간단한 일이라도 시작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적적한 시간도 때우실 겸이요. 어머, 너 몰라서 하는 소리야. 내 하루가 얼마나 바쁜데. 적적한 시간이라고는 없으니까 내 걱정은 마라. 네, 어머님. 제가 심호께의 일을 권해드린 건 다름이 아니라 남편이 밤마다 시름시름 앓았기 때문입니다. 여보, 입맛이 없어? 요새 부쩍 밥을 못 먹는 것 같아. 내가 모르는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그게 실은... 아니다. 왜 말하려다 말아. 그러지 말고 나한테 말해봐. 당신은 돈 얼마나 모았어? 아니, 언제부터 돈 모았어? 나? 맨 처음 사업 시작했을 때는 본전도 못 찾아서 저축은커녕 입에 풀칠도 못했었지. 그러다 점차 자리 잡고 바로 몇십씩이라도 저축 시작했지. 벌수록 저축하는 금액 점점 늘려갔고. 근데 그건 왜? 그럼 그렇게 사회생활하기 전에는 모아둔 돈 있었어? 어렸을 때 받았던 용돈이라든지. 응, 어렸을 때부터 모아둔 돈은 통장에 있지. 장모님께서 관리해 주셨어? 19살 때부터 내가 관리했어. 갑자기 그건 왜? 이제 나 당신이랑 결혼도 했고 수입 관리는 내가 하고 싶은데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여태까지 엄마께서 해주셨으니까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면서 자연스럽게 통장을 달라고 할까? 남편과 각출해서 생활비를 쓰다 보니 저도 미처 신경 못 쓴 부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집의 가장이다 보니 당연하게 월 수입을 계속 시어머니께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도련님은 남편과 1살 차인데 아직까지 취준생이었죠. 그런데 남편 말을 들어보면 도련님께서는 취업할 의지가 안 보였어요. 요새는 컴퓨터 게임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도련님은 제 앞에서도 낯을 많이 가렸고 면접도 제대로 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내성적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남편이 용돈은 드리겠지만 더 이상 월급 전체를 시어머니께 드릴 수 없다 판단한 남편은 고민하다 심호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이제 저도 결혼했고 어엿한 가정이니까 제 월급은 제가 관리할게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앞으로 용돈은 적은 금액이지만 챙겨드릴게요. 뭐? 그게 뭔 소리다냐? 현수 네가 이 집의 가장인데 네 월급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엄마, 저 이제 세아 씨랑 결혼했으니 이 집에서는 독립한 거잖아요. 세아, 너 말해봐라. 네가 우리 현수 꼬드겼냐? 너는 넉넉한 의사 집안에서 태어났다며? 가진 게 우리보다 많을 거 아니냐?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어떻게 우리 장남 월급까지 가져가려 해? 가만 보니 그래서 나한테 은근슬쩍 일하라고 권유했던 거구나? 너 정말 무서운 애야.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요. 엄마, 도대체 왜 이래요? 세아 씨 앞에서 나 창피해 정말. 애초에요, 내가 결혼했으면 먼저 말 꺼내기 전에 엄마가 나한테 통장 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형, 엄마한테 소리 지르지 마. 형수님 너무하시네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형수님은 형 월급 없이도 잘 살겠지만 엄마랑 나는 형이 돈 안 주면 굶어 죽어요. 조용하던 도련님도 처음으로 발악하듯 제게 따지더군요. 시댁 식구들의 원망과 비난이 모두 저를 향하자 저는 어쩔 줄 몰랐어요. 손발이 덜덜 떨리는데 남편이 괜찮다며 제 손을 꽉 잡아주더라고요. 그러자 용기가 생겨서 남편의 편에 저도 설 수 있었어요. 어머님께서는 앞으로 일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세요?
고생스러운 일 밖에서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어머니 나이대 분들 밖에서 일하면서 즐겁게 지내시는 분들 많아요. 일이 돈을 버는 수단도 맞지만 삶의 활력을 불어주는 때도 있어요. 그리고 각자의 몫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남편만 이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어머님이랑 도련님은 뭐 하셨어요? 게다가 도련님은 몇 년째 취준생이라고 들었어요. 이젠 눈을 낮추고 다른 길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냉정하게 이제 밥벌이 해야 할 나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형 울타리 안에서 형이 버는 돈만 쓸 거예요? 뭐가 어째? 순진해 보였는데 할 말은 다 아는 애였구나 너. 일하면 내가 정부 보조금도 못 받는데 못하러 일을 해. 멀쩡한 정승 같은 아들 둘이 있는데 내가 꼭 일을 해야겠니? 아이씨, 형수님, 말씀이 심하잖아요. 저는 뭐 대기업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도 시간 좀만 더 있으면 형보다 더 좋은 곳에서 떵떵거리면서 일할 수 있다고요. 에이, 어머님 노후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셔야죠. 그이가 용돈은 챙겨드릴 수는 있지만요. 이렇게 몸 멀쩡히 건강하시고 아직 은퇴 나이도 아니신데 그이 월급 다 가져가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의 경제관념이 걱정이시라면 제가 통장 관리할 테니 이제 걱정 마시고 결혼했으니 저한테 넘겨주세요. 그럼 제가 도련님 취업 자리도 같이 알아볼게요. 그리고 도련님, 거울 좀 보세요. 이발은 언제 하셨어요? 면접 볼 의지는 있으세요? 매일 컴퓨터 게임하느라 방에 틀어박혀 있으니 머리카락이 저랑 비슷할 정도로 잘하셨어요. 단발머리로 면접 보겠다고요? 제가 오목조목 할 말 다 하자 시모와 시동생은 당황하더군요. 할 말을 제가 다 해주자 남편은 행복한 얼굴이었어요. 그동안 자리 잡았던 근심 걱정과 그늘이 얼굴에서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에 남편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에휴, 월급 뭐 얼마나 된다고 모아놓은 것도 없는데 뭘 통장을 달래? 저는 당연히 모아둔 돈이 없을 거라 조금이나마 예상했고 남편은 단 얼마라도 시모께서 모아주실 줄 알았나 봐요. 어머니, 저 얼마나 힘들게 일해왔어요. 저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고요. 겨우 혼자 힘으로 대기업까지 들어갔어요. 엄마가 사람이라면 자식 새끼 정말 위하신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단 얼마라도 저 위에서 남겨주실 생각 없으셨어요? 저는 저 혼자 희생하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집들은 안 그래요. 가족이라면 다 같이 으쌰으쌰 해야 하는 거잖아. 왜 그동안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건지 정말 억울하다고요. 현우, 너도 이 새끼야. 당장 편의점 알바라도 해봐. 네가 사람이냐? 형, 아들, 너 고생하는 건 알지, 아는데 아휴, 갑자기 이게 다 무슨 일이람? 더 말할 것도 없어. 연예인들이 왜 부모 자식 간에 연 끊는 줄 알겠어요. 엄마 다신 나 볼 생각하지 말아요. 현우, 너도 엄마 잘 모셔라. 나 이제 이 집에 안 올 거야. 우리 찾지도 말고 원망도 하지 마. 여보, 가자. 여보. 주저앉아 괴로워하며 울던 남편은 2년 끈차고 소리치면서 제 손을 붙잡고 시댁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렇게 시모와 시동생에게 속마음을 내뱉은 남편은 그러고서도 엄청 괴로워하더군요. 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다고. 엄마랑 동생이랑 이렇게 틀어지고 싶지는 않았어. 근데 내가 또 다가가면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내 인생을 포기해야 내 가족들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힘들어. 정말 모르겠다고 오열하는 남편을 위로해주면서 저는 남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도 가족이 됐으니까요. 여보, 평생 어머님이랑 도련님 안 볼 자신 있어? 없지? 안 되겠다. 내가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 볼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어떻게 하려고, 여보? 나아질지 안 나아질지 아직 안 해봤으니까 노력이라도 해봐야지. 당신 이렇게 울고 후회하는 모습 보니까 내가 마음 아파서 안 되겠어. 그리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요. 남편이 혹시 몰라
시모께의 연봉을 속이고 월급 전체를 시모께 드린 건 아니었더군요. 조금씩 몰래 모아둔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것마저 없었으면 그때 남편은 완전히 무너졌을 것 같아요. 시어머님은 매일같이 제게 잘못했다며 남편 좀 어떻게 해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얘야, 내가 그날 소리 지르고 막말해서 정말 미안하다. 근데 나로서는 참 당황스러운 일이었어. 믿었던 장남이 갑자기 돌변하니까. 어머님, 그이가 어머님만 믿고 그동안 평생 월급 맡겼는데 단 한 푼도 안 남았다 하니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어요. 하지만 어머님도 어디 다른 곳에 쓴 게 아니라 다 살림하는 데 쓰셨겠죠. 하지만 이제는 너무 장남한테만 의지하시면 안 돼요. 저희도 이제 자식 낳고 가정 꾸리고 살아야 하니까. 어머님께서도 하실 수 있는 일 찾아서 하셔야 해요. 지금도 일하실 생각은 조금도 없으세요? 제 말에 시모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뭐, 내가 할 줄 아는 건 살림뿐인데 밖에서 뭔 일을 하겠니? 어머님, 저 믿으세요? 뭐? 안 믿으시더라도 지금부터 저 믿고 저만 따라와 주시겠어요? 그럼 그이 맘도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모는 알겠다고 마지못해 끄덕이셨고 저는 시모와 도련님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알아봤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시모와 시동생이 해당하는 건 모조리 신청해줬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요리학원을 다니셨고 도련님은 컴퓨터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동안 저는 제가 엄마께 받은 건물 1층에 작은 식당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들은 호구 같다고 가난한 집안에 다 퍼주고 있다고 욕할지 몰라도 제가 월세 조금 적게 받고 돈 욕심 부리지 않으면 모두가 화목해지는 일이었으니까 조금의 희생은 하고 싶었어요. 가족이니까요. 대신 제 건물인 건 남편에게도 말 안 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어머님께서 잘 해내실 줄 알았어요. 고맙다. 네 덕에 내가 사람 구실은 하게 됐구나. 그런데 말이다. 자격증은 땄어도 식당에서 일하는 건 좀 무서워. 누구 밑에서 이 나이에 갑자기 일한다는 게 용기가 참 나지 않아.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저랑 갈 곳 있다고 말씀드렸죠? 짜잔! 여기는 뭐 파는 곳이냐? 아직 문 안 연 것 같은데? 어머님이 하시고 싶은 걸로 하세요. 여기 어머님 가게예요. 제가 이 가게 사드릴 수는 없어도 월세로 얻어드릴 수는 있거든요. 좋은 주인 덕분에 보증금 많이 올리고 월세는 10만 원대예요. 어머님 10만 원은 감당하실 수 있으시죠? 앞으로 여기서 새 출발하시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많이 응원할게요. 아이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꿈이야 생시야? 정말 여기가 내 가게야? 조그맣지만 있을 건 다 있네. 정말 고맙다 새애기야. 복덩이가 우리 집안에 굴러왔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니? 저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훔치는 시모를 보고 저는 그제서야 안심이 됐어요. 어머님, 그리고 남편이 앞으로 용돈은 못 드려요. 그것 대신 제가 어머님 새 출발 도와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앞으로 너네 지원 일절 필요 없다. 오히려 내가 벌어서 너네 용돈 줘야지. 내가 받은 게 있는데. 그렇게나마 남편의 월급을 지킨 저는 시동생을 만나 중소기업 면접 보는 걸 도와줬습니다. 역시나 도와주니까 시동생은 금방 나쁘지 않은 곳에 취업 성공하더군요. 대기업만한 회사는 아니니깐요. 시동생은 한 번에 회사에 합격하자 얼떨떨해 하더라고요. 형수님, 저 정말 합격할 줄은 몰랐어요. 그동안 자격지심 부려서 죄송해요. 형처럼 대기업은 아니지만 형수님 덕분에 저도 앞으로 사람 구실하면서 살겠네요. 감사합니다. 도련님 마음 먹고 하시면 뭐든 잘 해내실 거라 생각했어요. 취업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자리 잡으면 그이한테 한번 연락 먼저 해주세요. 그때 그렇게 시댁에서 나오고 혼자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도련님 취업한 거 알면 남편도 엄청 기뻐할 거예요. 형수님, 저희 집 은인이세요.
진짜 감사합니다. 솔직히 인연 끊는 게 형수님한테는 더 좋은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외면하지 않고 저희 가족 관계 회복도 도와주고 일자리도 찾아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도련님, 저한테 더 좋은 일은 가족들 다 같이 행복하게, 화목하게 지내는 일이에요. 시동생은 진심으로 제게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시모와 시동생 마음 잡고 일하는 걸 보고 남편은 깜짝 놀라더군요. 자연스럽게 남편은 시댁 식구들과 화해에 성공했습니다. 여보, 어쩜 그렇게 예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난 내 신세 한탄만 했지 상황을 바꿔보려고 노력하지는 않았어. 그냥 난 내가 돈 벌어다 우리 집에 갖다 주는 것만으로 내 역할 다 했다 생각했어. 그런데 그게 독이었지. 더 빨리 바뀔 수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모두를. 그런데 당신은 현명하게 모두가 행복할 수 있게 도와줬어. 정말 고마워. 내가 평생 당신한테 잘할게. 남편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자 저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평화를 되찾은 줄 알았으나 제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어요. 여보, 출장 잘 다녀와요. 몸 조심하고 내가 꿈을... 아니다. 그냥 조심해서만 다녀와요. 여보, 나 보고 싶어도 조금만 참아. 서방 일 열심히 하고 올게. 도착하면 전화할게. 근데 연락 자주는 못할 거야. 이번에 중요한 미팅 건이라. 알지. 난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요. 전날 안 좋은 꿈을 꿔서 저는 남편에게 말하려다 혹시 미팅에 지장이 있을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저 몸 조심해서 다녀오라는 말만 반복했죠. 그런데 남편을 마중하고 저도 출근해서 제 직원들이랑 회의를 바쁘게 할 때였어요. 핸드폰에 남편의 부재중이 여러 번 찍히더라고요. 아직 도착할 시간도 아닐 뿐더러 남편은 제가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 텐데 지금 전화를 할 리 없다고 생각했죠. 예감이 안 좋아 저는 잠시 회의를 중단하고 울리는 남편의 전화를 곧바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몇 초 정적 뒤에 익숙한 남편의 음성 대신 낯선 음성이 제게 말을 걸어왔어요. 이현수 씨 가족분이시죠? 네, 그런데 제 남편 전화인데 전화 받으시는 분은 누구시죠? 구급대원입니다. 위치는 강원도 양양이고 차 전복 사고가 났어요. 이현수 씨 휴대폰 비상 연락처로 전화드렸어요. 환자분 지금 출혈도 심하고 도착하면 긴급 수술 들어갈 것 같습니다. 땡땡 병원으로 옮기는 중이니까 지금 바로 오실 수 있으세요? 다급한 목소리의 구급대원의 말을 듣고 머릿속으로는 보이스피싱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병원으로 곧바로 오라는 말에 바로 정신이 들더군요. 주저앉아 슬퍼할 시간도 없었어요. 바들거리는 몸을 겨우 일으켜 직원 한 명에게 부탁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택시를 타야겠다는 생각도 안 들었거든요. 어떡해. 대표님, 괜찮을 거예요. 진정하세요. 다행히 남편보다 더 일찍 도착해서 저는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응급실에 곧바로 교통사고 환자라고 시끄럽게 들어오는데 제 남편인 걸 직감했죠. 그런데 남편 옆에 나란히 실려온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보호자님, 이현수 환자 바로 수술 들어갈게요. 저 옆에 여자분은 왜 같이 실려왔나요? 동승자라고 하던데요. 바쁜 간호사에게 더 묻지는 못하고 저는 곧바로 남편의 소지품을 건네받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상사가 여러 통 전화가 와 있더군요. 뒤늦게 제가 남편 상사와 통화를 하게 되면서 남편과 같이 실려온 여자가 남편 회사 인턴 직원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분명 이번 출장은 혼자 간다고 말했었지만 일정이 바뀌어서 같이 가게 됐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시모와 시동생에게도 연락을 하고 나서야 저는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서 수술실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렇게 혼자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는데 통화한 지 얼마 안 된 시모께서 한달음에 응급실에 달려오셨습니다. 아이고, 많이 놀랐지, 아가? 어머님, 내가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다행히 머리는 안 다쳤다고 한다. 얼마나 다행이니? 너는 괜찮냐? 어머님이 오히려 제 앞에서 무너지실 줄 알았는데 되려 저를 위로해 주시더군요. 남편은 회복실에서 몇 시간 있다가 일반 병실에 옮겨졌어요. 여보, 괜찮아? 여보. 으이그 이놈아. 네 마누라랑 네 엄마랑 놀라서 심장이 다 쪼그라들었다. 다리 골절 수술을 한 남편은 다행히 마취가 풀리니 다리 외에는 전부 괜찮아 보였어요. 세아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 집 장남은 내가 간병할 테니 너는 아무런 걱정하지 마. 제가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병인을 쓴다고 하니 시모께서는 간병인을 자처했어요. 어머님 힘드시니까 제가 간병인 알아볼게요.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있는데 못하러 아깝게 돈을 쓰냐. 현수도 내가 더 편할 거야 아마. 어머님 감사해요. 아유 가족끼리 뭘 감사냐. 그럼 저 옆 병실에 잠시 인사하고 올게요. 응? 남편이랑 같이 가다가 사고 난 거니까 따로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경황이 없어서 못 살펴봤어요. 남편이랑 같이 실려온 인턴 직원이 옆 병실이거든요. 에그머니나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이미 인사 다 했어. 네? 아, 그러셨어요? 그쪽은 팔에 금 간 거 말고는 뭐 크게 다치지도 않았어. 그러니 아가 네가 걱정할 필요 없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나저나 그이 정말 괜찮은 거 맞을까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머리는 안 다쳤다고 하셨었는데 저렇게 말도 없고 내내 눈만 감고 있으니까 저 슬슬 걱정돼요. 괜찮다. 괜한 걱정하지 마. 회복 중이니까 다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남편이 사고 후유증으로 말을 안 하는 줄 알았던 저는 뒤늦게 남편의 행동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저를 가족같이 생각해준 도련님 덕분에 모든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도련님, 갑자기 여기까지 무슨 일이세요? 형수님, 저 은혜 갚는 거예요. 은혜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형 여자 있어요. 그 같이 사고 났다던 여자 인턴 직원이요. 네? 저는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해지더군요. 그런 제게 도련님은 남편의 차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어요. 보험회사에 제출할 영상 보고 있는데 둘이 심상치 않은 사이였어요. 제가 좀 더 알아보니까 출장은 무슨 강원도 양양에 둘이서 놀러 가다가 사고 난 거예요. 침묵할까 했는데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형수님이 우리 형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우리 집안에 어떤 사람인데. 저 그런 더러운 꼴은 못 보겠어서 많이 고민하다가 형수님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죄송해요. 도련님이 뭘 죄송해요. 오히려 제가 엄청 감사해요. 숨길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게... 아셨군요. 아셨으니까 간병도 어머니께서 하신다고 자처하셨을 거예요. 이제 보니까 앞뒤가 딱딱 맞네요. 도련님,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형수님. 저한테 말씀하셨다는 거 당분간 비밀로 해주시겠어요? 네, 그럼요. 비밀로 할게요. 형수님이 저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줬잖아요. 이거면 형수님한테 은혜는 갚은 거죠? 네, 충분해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남편과 상간녀가 정신 차리자마자 법정에 설 수 있도록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바람난 거 들통난 것도 모르는 남편은 태어나자 제게 엄청 싸늘하게 굴더군요. 당신은 일이 남편보다 중요하지? 어떻게 나 태어났는데 병원에 안 와? 간병도 모조리 우리 엄마한테 맡기고 간병비는 챙겨드렸어. 아니 남편 병원살이 하는데 잘 먹는지 잘 회복하는지 어쩜 하나도 신경을 안 써? 아이고 이번에는 우리 현수가 서운할 만했다. 아무리 내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도 세아 너 어쩜 그렇게 무신경하니? 이번에 내가 너 다시 봤다. 내가 하는 일은 적어도 당신처럼 날 배신하지는 않거든.
노력한 만큼 잃은 내 가치를 알아줘. 어머님 다 알고 계셨으면서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다 아시면서도 저한테 무신경하다는 말씀이 나오세요. 이 여자가 지금 뭐라는 거야? 이제 위아래도 없지? 눈치채고 아무런 말 못하는 시모랑 달리 남편은 계속해서 제게 떵떵거리며 큰 소리쳤어요. 그럼 내가 상간녀랑 데이트하다가 사고 난 남편까지 간병해야 하니? 여보, 어떻게 알았어, 그걸? 제가 참지 못하고 그 찌질한 얼굴에 뺨을 올려붙이자 시모는 세상 무너진 듯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고, 내 장남 얼굴에 감히 무슨 짓이냐? 아, 그 기집애가 꼬신 거야. 난 정말 안 넘어가려고 애를 썼다고. 그렇다고 남편 뺨을 때리냐? 아이, 존심상하게. 누가 내 남편이야? 시모께서는 제가 남편 뺨 때렸다고 곧바로 남편 편을 들었어요.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어디 귀한 서방 뺨을 그렇게 사정없이 내려치냐? 네가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봐줘라. 네가 안 봐주면 어떻게 되겠니? 네 남편 젊은 그 애기랑 재혼하는 거지 뭐. 어머님, 그게 저한테 하실 말씀이세요 지금? 저만 가족처럼 생각했죠? 결국 저는 남이었는데 제가 너무 이 집에 헌신했네요. 그러자 가만 지켜보던 시동생이 나서서 제 편을 들어주더군요. 엄마, 진짜 그게 뭔 개떡같은 소리야. 형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어떻게 지금 형 편을 들어? 형, 너 간도 크다. 사고 친 게 차라리 돈 문제면 몰라. 여자 문제? 으이구, 난 인간이라도 됐지. 형은 분리수거도 못해. 자기 복 자기가 발로 찬 거야. 넌 끼어들지 마. 겨우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줬더니. 형이 그렇게 만들어줬냐? 형수님이 다 도와주신 거잖아. 야, 설마 네가 말했냐? 당연하지. 그럼 보고 못 본 척 말아? 어떻게 사람이 그래? 이 자식이 근데. 두 형제가 멱살을 잡고 서로에게 달려들자 시모는 제 탓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왜 너네가 싸우고 난리야? 이렇게 형제가 니간질하니까 새아야, 네 속이 편하니? 독하다 독해. 나 같으면 모르는 척한다. 겨우 이룬 이 가정 어떻게든 지켜도 모자를 망정. 너 그것밖에 안 되는 애였니? 어디 어린 시동생 꼬드겨서 이 사단을 만들어? 이 지독한 것. 이 사단을 만든 건 어머님 장남이죠. 어머님 원하시는 대로 저 인간한테 그 상간녀랑 재혼하라 하세요. 새로 들이는 젊은 며느리한테나 바라세요. 전 여기까지니까요. 야, 너 위자료 잘 준비해. 이혼 소송 접수했으니까. 그리고 그 인턴한테도 얌전히 상간녀 소송 기다리라 전해.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내일부터 가게 안 나오셔도 돼요. 뭐? 가게? 네가 뭔데 나오라 말아야 내 가게인데. 아, 제가 그걸 말씀 안 드렸어요? 보증금을 아무리 많이 줬다 해도 월 10만 원 월세 너무 싸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주변 상인들 월세 10배 넘게 내는데 뭔가 이상하다 생각 안 하셨냐고요? 뭐가 이상해? 너무 좋은 주인분이시다 생각했지 뭐. 제가 그 건물 주인이에요. 엄마한테 결혼 좀 받은 건물이거든요. 이제 거기 새로 새놓을 거니까 안 나오셔도 된다고요. 뭐? 어머, 그게 네 건물이야? 그런 중요한 말을 왜 이제야 해? 긴 말 필요 없고 현수 너 세아한테 얼른 사과해라. 건물주 며느리랑 대기업 인턴 나부랭이 며느리 중에 당연히 건물주 며느리지. 아까 못 들으셨어요?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할 거라고요. 아이고, 나 그 가게 정들어서 못 떠난다. 착한 네가 좀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주면 안 돼? 내가 또 어디 가서 일자리 구하겠어. 저한테는 정 같은 건 없으시고 그 건물에는 정이 많이 드셨어요? 어머님, 정말 끝까지 이기적이시네요. 잘나고 귀한 어머님 장남한테 가게 하나 구해달라고 하세요. 여보, 그러지 마.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일단 우리 둘 집 가서 다시 얘기하자, 응? 내가 이렇게 빌게. 정말 잘못했어. 잠시 내가 미쳤었나 봐. 갑자기 버는 돈이 족족 나한테 들어오니까 어떻게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
그런데 그 애가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할 때마다 사주는데 희열감이 느껴졌어. 젊은 여자애랑 데이트다운 데이트하니까 왜 나 젊었을 때는 이런 데이트 못했을까 싶고 너무 설렜어. 그래서 그랬던 거야. 그 여자애가 좋았던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좋았던 거라고. 남편의 머릿속 사상은 상상 이상으로 역겨웠습니다. 지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면서 아직 다친 다리가 회복되지 않은 남편은 절뚝거리는 다리로 눈물까지 쏟아내며 저를 붙잡더군요. 그리고 저를 못 나가게 막는 시모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그동안 제가 가족이라고 절감한 월세 한꺼번에 청구해드려요? 아이고, 미안하다. 잘못했어. 그날 시동생이 배웅해줬고 그게 시댁에서의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겁도 없이 간이 큰 상간녀는 제 번호를 알아냈더군요. 우리 좀 만나요. 건방지구나. 어딜 오라가라야. 시끄럽고 당장 나 있는 곳으로 오라고. 대학 졸업반인 상간녀는 어린애 떼쓰듯 저를 자기 회사 및 카페로 불렀어요. 제가 그곳에서 만나자 한 게 아니라 상간녀가 꼭 거기서 만나야 한다고 했죠. 간땡이가 큰 건지 눈치가 없는 건지 이해가 안 됐지만 저는 오히려 잘된 일이라 찾아갔어요. 제발 이혼 소송 중인 남편과 마주치길 바랬습니다. 너 무슨 생각으로 날 여기로 부른 거니? 내가 너 하는 꼴이 너무 웃겨서 와봤어. 여기 회사에 날 부른다고? 너 진짜 어리긴 어리구나. 눈이 있음 보라고요. 눈 제대로 달렸으면 현실을 직시하라고요. 나랑 그 사람이랑 어울리는지 당신이랑 그 사람이랑 어울리는지 잘 봐봐요. 그 사람 옆은 내가 더 잘 어울려요. 어디 상간녀 주제에 말이 많아. 야, 너 인턴이라며. 정직원도 아니면서 무슨 부심이야? 너 니네 부서 사람들은 알아? 너랑 내 남편이랑 바람난 거? 회사에서는 알까? 모르겠지. 알면 네가 계속 여기 있을 리가 없어. 내가 가서 고발이라도 할까? 저는 저를 도발하는 상간녀에게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카페에 앉아있는 남편의 회사 동료들이 들을 수 있게요. 주변에는 익숙한 얼굴에 남편 동료들도 얼핏 보였거든요. 상간녀는 본인이 저를 거기까지 불러놓고 새빨개진 얼굴로 울먹이더군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장 앉아요?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라고요. 아니, 넌 날 여기까지 불러놓고 이런 상황은 생각도 안 해봤니? 당신 부끄럽지도 않아요? 부끄러워해야 하는 건 너지. 남의 남편 빼앗고 상간녀 소송 당한 거 부끄럽지도 않아? 소송 취하해달라고 빌지는 못할 망정 어디서 개수작이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커피잔을 들어 상간녀 머리로 기울였습니다. 자기야, 이 여자 좀 말려봐. 그 광경을 목격하고 몰래 목발 짚으며 빠져나가려는 남편을 기어코 붙잡는 상간녀였죠.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저는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의 일그러진 얼굴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얼굴에는 후회와 창피함, 좌절이 모두 섞여 있었답니다. 상간녀는 관심종자처럼 끝까지 카페에서 어린애처럼 울더군요. 그게 영원히 자기를 따라다닐 흑역사가 될지 몰랐나 봐요. 그 후에 시동생이 말해주기를 전 남편과 상간녀는 회사 내에 불륜 소문이 파다하게 났다고 합니다. 사내뿐만 아니라 밖으로도 소문이 나돌기 시작하자 풍기문란죄로 전 남편은 인사조치 당하고 연봉이 삭감됐다고 하네요. 상간녀는 당연히 인턴에 잘렸다고 하고요. 그런데 웃긴 게 그 난리를 피웠는데도 상간녀와 전 남편은 시댁에 살림을 합쳤다고 합니다. 시동생은 일부러 남편이 보지 않을 때 상간녀한테 돈 빌려달라고 괴롭혔다고 하네요. 본인 말로는 양아치 건달 도련님 컨셉을 했다고 하네요. 시모 또한 엄청나게 하녀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시동생에게 들은 내용대로 잠깐 들려드리자면 형수! 네? 돈 좀 있어요? 돈이요? 아이씨, 전에 있던 형수는 돈 잘 벌어서 용돈도 주고 그랬는데 형수는 뭐 줄 거 없어요? 어리기만 했지 뭐 볼 게 어디 있다고
우리 형 보는 눈도 없지. 어디서 이런 형수를 데리고 왔대? 그렇게 모욕감을 주면 상간녀는 남편에게 쪼르르 일렀다고 합니다. 그럼 돌아오는 남편의 말은 야, 현명하게 대처 못해? 우리 집사람이었으면 말이야. 뭐? 집사람이 난데 누굴 말하는 거야? 너 말고 새야 말이야. 당신 자꾸 그 여자 얘기를 내 앞에서 왜 아무렇지 않게 내뱉어? 그렇게 상간녀와 전 남편은 싸우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시모는 가정을 깨지게 한 상간녀가 너무 괘씸하다며 엄청나게 시집살이 시켰다고 해요.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상간녀와 깨지고 전 남편은 3달도 안 돼서 혼자가 됐다고 합니다. 전 남편은 곁에 아무도 없으니 법원에서 절 만나자 제게 아련한 눈빛을 보내며 다시 잘해보자 하더군요. 엄마도 너 보고 싶으시대. 나도 너 보고 싶었고. 헛소리 하지 마. 너 양심이 있냐? 너네 모자 진짜 지긋지긋하다. 내가 너 얼굴에 침이라도 뱉고 싶은데 참는다. 벌써 속으로는 가래침 수십 번 뱉었어. 뱉고 싶으면 뱉어. 나 그것까지 충분히 감당 가능해. 여보, 난 너 없으면 정말 안 되나 봐. 우리 좋았었잖아, 응? 뭔, 아니 근데 너 왜 아직도 목발을 들고 다니니? 여보. 오열을 하며 전 남편이 털어놓는 진실에 저는 마음 편히 웃지도 못하겠더군요. 전 남편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평생 한쪽 다리 재구실 못한다고 합니다. 천벌받았다 생각했어요. 혹시 자기가 다리를 절어서 외면하냐는 전 남편 말에 다리를 절지 않았어도 너는 내게 평생 아웃이라고 마지막 따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전 시동생에게 듣기로 전 남편은 그나마 있는 재산마저도 제게 위자료로 물어주고 빈털털이래요. 게다가 또 시모의 소나기에 붙잡혔대요. 월급은 예전처럼 전 시모가 관리하고 전 시모는 다시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전 남편에게 으름장을 놨다더라고요. 평생 서로의 지옥에서 영원히 못 빠져나오길 간절히 기도했네요. 다행히 전 시동생은 그 집에서 독립했다고 해요. 알아서 돈 관리하며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상간녀는 제발 고소 좀 취하해달라고 싹싹 비는데 알바라도 해서 위자료 내라고 했죠. 아님 네 부모님한테 받으러 간다니까 어린 상간녀는 잠수를 타더군요. 그러다 상간녀는 부모한테 고소장을 들켜서 상간녀 엄마가 직접 상간녀 머리채를 제 앞까지 끌고 와서 딸 교육 제대로 못 시켰다며 사죄하셨습니다. 양쪽 위자료 두둑히 받아서 저는 새 출발하려고요. 사실 그 돈 없어도 저는 잘 살겠지만 금융치료라도 받아서 조금은 마음 회복됐습니다. 바뀌지 않을 것 같던 시동생은 인간됐고 바뀌지 않을 것 같던 시모는 여전히 안 바뀌었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던 남편은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은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말을 너무 온몸으로 겪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끝까지 긴 제 사연 들어주셔서 오늘은 잠도 푹 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